다만 IPI 즉 국제언론인협회라는 곳에서 한국을 언론 탄압 감시국으로 계속 지정하겠다는 결의문을 낸 데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같은 요지의 주장을 계속해온 일부 언론들은 지난 16일자부터 잇따라 기사를 쏟아냅니다. 정부기관 동원, 언론 탄압 말라. IPI, 한국은 언론 탄압 감시국 계속 지정. 소송 위협으로 비판적인 신문 질식 시도. 노 대통령 언론 협박 자제를. IPI 회원들은 언론인의 자유로운 보도권을 존중하고 정부기관들을 언론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IPI, 노 대통령 주요 신문 탄압 규탄 결의문. 노무현 정부는 언론의 독립을 지원하기보다 소송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로 일부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17일과 18일에도 이 결의문을 바탕으로 한 후속 기사에다 사설까지 썼습니다. 편집증적인 정부의 언론 시비 걸기. 이 정권의 집착이 편집증 수준에 이르렀음을 수치로 보여준다. 언론 탄압국, 오명 벗어나야 한다. 언론 탄압국이라는 오명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혹독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언론 탄압 감시국 안 됐는데 국회 상임위 질타. 한나라당 이완창 의원은 혹독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감시국에 오른 적이 없는데 참여정부가 더 가혹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신문들은 이 IPI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인지 독자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4일 전국의 기자 29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59%가 IPI의 결의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PI의 성격과 행적을 어느 정도라도 안다면 쉽사리 그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IPI 총회에 참석했던 한국 대표들이 들어오는 대로 사태의 내막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이번 IPI 총회에 한국 측에서는 MBC의 구본홍 보도본부장, 전 연합뉴스 사장 현소환 씨, 대한매일신문 최수삼 사장, 문화일보의 김정국 사장, 그리고 동아일보의 김재호 전무 등 모두 5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MBC의 구본홍 보도본부장과 대한매일의 최수삼 사장은 IPI 이번 결의문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으며 그 취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본홍 보도본부장은 당시 항의의 뜻으로 총회장에서 퇴장했다고 밝혔고 최수삼 사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총회를 한다고 이제 진행을 하던 중에 이제 결의문을 채택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행사에서 나눠주고 그 채 읽어볼 시간도 없이 행사 끝났다고 합니다. 대표단이라고 한다면은 중지를 모으는 그런 의사결집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하다를 항의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미디어 오늘은 IPI 측이 결의문이 바탕이 됐다고 한 한국상황조사단의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결의문 채택 과정과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PI 즉 국제언론인협회는 세계 각국의 언론사 사주 그리고 편집인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이 단체의 수석 부회장입니다. 방 사장은 또 IPI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이고 그 사무국장은 비서실 소속의 조선일보 기자가 맡고 있습니다. 당초 미디어 비평과의 전화 인터뷰를 약속했던 사무국장은 다른 매체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IPI가 한국을 처음으로 언론 탄압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던 지난 2001년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이 내놓은 IPI 자료집에서 우리는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IPI는 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탄압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지만 81년 케냐 나이로비 총회 이후에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런 태도의 변화가 한국 대표단의 금품을 이용한 로비 때문이었다는 증거들이 쉽사리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 대표 한 사람의 득의에 찬 참가 보고서입니다. 한국 언론 환경에 대한 IPI의 태도. 케냐 나이로비.
IPI 총회 참관기. IPI 총회를 다녀와서 코리아 헤럴드 김용수 신문 편집인 협회보. 기부금 1만 스위스 프랑을 이날 그 자리에서 전달하기로 미리 약속돼 있었던 사실이 영향을 끼친 것 같이 느껴진다. 당시 문화공보부 직원 15명이 총회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언론인 대표단의 합작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84년과 85년 군사정권과 IPI의 밀월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정권과 그에 기생한 언론의 로비와 기부금 등이 이러한 관계를 지속시킨 힘이었다는 증거들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한국 언론 환경에 대한 IPI의 태도. 84년 IPI 의심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으로 규정. 84년 스톡홀름 총회. 일반적인 미디어의 환경은 의심할 나위 없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한국 언론 환경에 대한 IPI의 태도. IPI 많은 해직 기자 복직. 85년 4월 IPI 리포트. 한국에서 언론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것은 느린 변화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인들은 몇 년 전 정부의 명령에 의해 떠나야만 했던 신문사로 되돌아갔다. 이런 IPI 얼마만큼 믿어야 할까요? 또 이런 단체의 결의문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파하는 일부 신문.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함을 이겨비평은 믿습니다.